지혁이 처음으로 아프다는 표정을 드러낸 날 세상은 너무 평온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커피를 마셨고 각자의 하루를 살았다. 그러니까 더 잔인했다. 누군가의 심장이 비틀리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러간다는 사실이.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건조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기계음은 사람을 괜히 예민하게 만들었다. 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자주 보던 풍경인데도 오늘은 낯설었다. 멀리서 차가 지나가고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뛰어가고 그 모든 움직임이 너만 멈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차분할수록 지혁의 속은 더 조급해졌다. 지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았다.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았다. 말하면 자신보다 먼저 무너질 사람들이 떠올랐다. 상철이 그랬다. 상철은 강한 척하지만 진짜로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버티는데 익숙한 사람은 맞지만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크게 부서지는 사람이다. 지혁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혁은 늘 상철을 지켜줬다. 하지만 그 지켜줌이 상처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혁은 차마 인정하지 못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은호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병실이 아니라 지혁의 마음을 밟지 않으려는 발걸음처럼. 은호는 지혁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지혁의 얼굴이 생각보다 창백했기 때문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처럼 혈색이 빠진 얼굴. 그 얼굴은 은호에게 괜찮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은호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반쯤에서 꺾였다. 손이 너무 차가워. 은호가 그렇게 말하며 지혁의 손을 잡았다. 정말 차가웠다. 차가움이 단순한 체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고독의 온도처럼 느껴졌다. 지혁은 손을 살짝 움직였다.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제 말하지 말자는 뜻일 수도 있었다. 지혁은 언제나 그랬다. 대답 대신 방향만 주는 사람. 상대가 알아서 해석하게 만드는 사람. 은호는 그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지혁이 선을 긋는 방식이 너무 부드러워서 더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은호가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갑자기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오늘은 오빠 여자친구로 왔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결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밖에 서 있지 않겠다는 경계선을 넘는 말이었다. 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건지 기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건지. 지혁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표정이 없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었다. 은호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지혁이 좋다라고 말해도 두렵고 안 된다라고 말해도 두렵다. 어느 쪽이든 지혁은 상처받을 테니까. 그리고 지혁이 상처받으면 그 상처는 심장으로 내려갈 테니까. 은호는 말을 바꿨다. 그냥 좋은 거지. 지혁이 왜? 라고 묻기도 전에 은호가 먼저 막아버린 말이었다. 묻지 말아달라는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지혁이 시선을 돌렸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측이 안 되냐? 은호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예측이 안 된다는 말은 지혁이 아직 자신을 밀어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은호는 지혁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오빠 많이 힘들었지? 지혁은 짧게 웃었다. 다 해결되는데 뭐. 그 말이 더 아팠다. 해결이라는 단어로 감정을 덮는 방식. 지혁은 늘 그렇게 덮어왔다. 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동안 친엄마 떠나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그 말이 나오자 지혁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혁은 그 흔들림을 들키지 않으려 눈을 내리깔았다. 다 지난 일이야. 지혁이 말했다. 그 말은 지혁이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다고 지난 일이니까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지난 일이라는 말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의 인생은 대개 현재도 지나가는 중이다. 은호는 한 박자 늦게 말했다.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왔었어? 지혁의 입술이 잠깐 멈췄다. 그 짧은 멈춤이 은호에게는 대답이었다. 지혁이 단답으로 말했다. 은호의 눈이 커졌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또 불려간 거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해? 은호가 되물었다.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은호에게는 길게 느껴졌다. 지혁이 대답했다. 오빠가 나한테 말 안 한 이유랑 같은 이유지. 그 말에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하면 속상할까봐. 말하면 더 아플까봐. 말하면 누군가가 무너질까봐. 지혁은 지금도 그 이유로 숨기고 있었다. 숨김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성격처럼 굳었다. 은호는 지혁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말렸다. 지혁이 지금은 너무 약해 보였다. 은호는 대신 말로 안았다. 오빠 손이 너무 차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컸어. 그 말들이 은호의 진심이었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혁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면 무너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울기 전에 멈춘다. 은호는 더 낮게 말했다. 고마워. 우리 큰 오빠 곁에 오빠가 있어서 너무 힘이 돼. 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큰 오빠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지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순간 지혁은 자기 감정을 접는다. 그게 지혁의 방식이었다. 은호가 덧붙였다. 앞으로 오빠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 말은 축복처럼 들렸지만 지혁에게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다. 너는 아직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순간 지혁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이 가슴에 걸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기침을 했다. 간호사였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지혁이 더 쉬어야 한다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은호가 나가기 전에 지혁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다신 이러지 마. 지혁이 말했다. 은호는 웃으려 했다. 그리고 이럴 일도 없을 거야. 지혁의 그 말이 은호를 멈추게 했다. 그 말은 괜찮다가 아니라 기대하지 마로 들렸다. 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혁은 살아남기 위해 기대를 버리는 쪽을 선택해 왔다는 것을. 은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보였다. 은호는 문득 어떤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혼자 깊은 한숨, 무거운 발걸음, 어둠 속 지친 마음, 기댈 곳. 누군가의 가사처럼 흘러나오는 문장들이었다. 은호는 그 문장들을 씹으며 생각했다. 기댈 수 없다면 내가 너의 곁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호의 목이 뜨거워졌다. 그 사이 성재의 집안은 말 그대로 뒤집혀 있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험악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앉아 있었고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 말들은 사실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간악하니? 원래 무서운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 그 말의 대상은 분명했다. 성재가 엄마라고 불러야 했던 그 여자. 새엄마라는 자리로 들어와 성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람. 대화는 점점 구체적인 진실로 내려왔다. 저 여자가 버렸던 딸이 형 회사 직원인 것도 알고 있었어? 영가 그러던데 지은호라고. 지은호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다.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경악했고 어떤 사람은 성재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성재는 그런 여자를 엄마로 부르고 살았던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성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성재를 바라보며 묻지 않았다. 성재의 마음이 괜찮은지, 성재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놓쳤다. 누군가가 말했다.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에요. 엄마한테 버림까지 받았는데 이런 새엄마를 만났구나. 그 와중에 지혁 오빠 병도 알고 있고. 지혁의 이름이 나왔다. 성재는 그 순간 눈을 깜빡였다. 자신의 이야기인데도 지혁이 먼저 떠올랐다. 성재는 이상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늘 지혁이 떠올랐다. 지혁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지혁에게 들킬까봐 겁났다. 그만큼 지혁은 성재에게 괜찮은 세계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성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저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계단을 오르며 성재는 이를 악물었다. 이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모르게 살아온 시간도,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도, 결국 사람들 앞에서 이해받는 척해야 하는 순간들도. 방에 들어간 성재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숨만 쉬었다. 숨이 가빠졌다. 마치 자기 안에 갇힌 아이가 뛰쳐나오려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웠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래층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이어졌다. 수빈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빈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수빈이하고 성재하고 만나라고 하면 어때? 당신도 그래?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성재도 계속 신경 쓰이고 수빈이 쏙 끓이는 거 보기 괴로워 죽겠어. 말들은 대개 선의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그 말들이 부담이었다. 사람들의 선의는 때로 누군가를 더 벼랑으로 몰아넣는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수빈이 집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였다. 너 성재 만나고 온 거지? 수빈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성재 오빠 위로해 준다고. 그 말에 예상과 달리 어른들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허락했다. 잘했어. 계속 만나든가. 그 말들이 수빈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수빈은 엄마의 눈을 봤다. 엄마는 말은 허락하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거를 못 보겠어서 그래. 겉으로 웃고 다니면 다 잊었구나 속을 줄 알아? 내가 명색의 엄마야. 내 뒤통수만 봐도 속으로 우는지 웃는지 다 알아. 수빈은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아빠도 속상한데 나 허락 안 해줘도 돼. 지역 오빠 일도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실수였어요. 엄마는 수빈을 바라보다가 한숨처럼 말했다. 봐줄 때 만나. 연애니까 해보라고. 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빈은 깨달았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집안의 흐름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수빈은 성재를 위로하러 갔다. 그게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동시에 자기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는 본능이기도 했다. 사람을 위로하는 순간 자기 외로움도 잠시 잊히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본성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혀끝에 걸려 있었다. 본성이는 내 세월을 훔쳤어.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세월을 훔쳤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빼앗겼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삶,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인생, 그 모든 가능성을 도둑 맞았다는 뜻이다. 그 말을 한 여자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상대는 딸이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정답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정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는 딸을 노려봤다. 그리고 폭발했다. 너 내 딸이잖아. 난 내 엄마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쥐뿔도 모르면서 엄마를 가르쳐. 딸의 얼굴이 굳었다. 딸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삶을 감당할 준비는 없었다. 엄마의 과거는 딸에게 설명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딸은 무의식적으로 멀어졌다. 그 멀어짐이 엄마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엄마는 딸에게 매달렸다. 오지나. 너밖에 없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누군가를 붙잡아야 숨을 쉰다. 딸은 그 말에 무너질 듯 흔들렸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덮쳤다. 지역이 심장 이식 받아야 돼. 그 말이 가족들 사이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아예 얼음이 됐다. 누군가는 나 목소리 아라고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어떻게 우리 지역이라고 울먹였다. 평소에는 입에 담기만 해도 금기처럼 느껴지던 단어들이 그날은 너무 쉽게 튀어나왔다. 심장 이식. 그 말은 위험하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로 들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바뀌었다. 분노하던 얼굴도 계산하던 얼굴도 체념하던 얼굴도. 그 말 앞에서는 모두 같은 표정을 한다. 두려움. 지역은 자신이 그런 이야기의 중심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른다. 아니 어쩌면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이 줄었고 시선이 빗나갔다. 지역은 침묵을 읽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로 듣지 않아도 분위기로 알아챈다. 은호는 병원에서 나온 뒤 바로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성희의 작업실이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은호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성희가 서 있었다. 제 작업실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었다. 성희는 늘 강한 척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상황이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을 건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그거부터 생각해. 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성희는 한동안 분노로 버텨왔다.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하지만 분노가 길어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성희는 지금 그 경계에 있었다. 성희는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너무 교묘해. 사람들이 진실엔 관심이 없어. 이미 재벌 회장이라는 이미지가 진실이 됐어.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미 한 번 동명인으로 판이 뒤집힌 적이 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그 사실이 성희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 성희는 낮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그 사람이야. 그 말 속에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은호는 성희에게 물었다. 너 지금 누가 제일 다치고 있는지 알아?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호가 이어서 말했다. 지혁이야. 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혁은 몰라야 해.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은호의 속이 내려앉았다. 왜 지혁이 몰라야 하지? 왜 지혁은 늘 몰라야 하는 쪽이지? 은호는 성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혁이 모르는 채로 버티는 게 지금까지 지혁을 이렇게 만든 거야. 성희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은호는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지혁이 무너지지 않게 하지만 지혁을 속이지 않는 방법. 그 말은 쉬웠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말하는 방법. 사람이 죽지 않게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 그건 사실상 사랑이 필요한 기술이었다. 그 시각 집안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치밀함이 움직이고 있었다. 동명인을 동원해서 근거당까지 잡다니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셨어. 그 말은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어두운 면을 똑바로 보게 된다. 아버지한테 그 정도로 어두운 면이 있었나?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존경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시작됐다. 그 여자랑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시지? 그 말은 새엄마를 둘러싼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더 무서워졌다. 권력, 돈, 이미지. 모든 것들이 뒤엉켜 한 집안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성재는 은호의 연락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 지금 성재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 감정은 착각이지만 성재에게는 사실처럼 느껴졌다. 성재는 늘 그렇게 자신을 낮춰왔다. 버려진 아이는 자주 자신을 탓한다. 내가 뭔가 부족했겠지라는 문장으로 스스로를 때린다. 성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 있지? 떠나면 된다. 하지만 떠나는 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다. 성재에게 집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만든 배경이었다. 그 배경을 끊어내는 건 자기 일부를 잘라내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성재는 떠나지 못했다. 떠나지 못한 죄책감이 다시 성재를 괴롭혔다. 수비는 성재를 찾아갔던 길을 떠올렸다. 오빠 나야. 나 맞아. 수비는 그렇게 말하며 성재 앞에 섰다. 성재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왜 왔어? 그 질문은 왜 여기까지 왔냐가 아니라 왜 너까지 다치려 하냐로 들렸다. 수비는 고개를 저었다. 안 올 수가 없었어. 오빠 혼자인 거 아니까? 그 말이 성재의 목을 조였다. 성재는 혼자였다. 하지만 혼자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성재는 말했다. 다 해결됐는데 뭐. 지역과 닮은 말이었다. 수비는 성재의 그 말이 싫었다. 사람들이 상처를 숨길 때 쓰는 말. 괜찮다로 끝내버리는 말. 수비는 성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그 말은 지역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수빈도 결국 버티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너는 얼마나 혼자였어?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면 무너질까봐. 무너지면 다시는 단단해질 수 없을까봐. 수빈은 성재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다. 그 말에 성재는 눈을 감았다. 차가움이 들킨 순간 외로움도 들킨 것 같아서. 수빈은 조용히 말했다. 못된 새엄마 때문에 많이 외로웠다고. 성재는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 여자를 그렇게 부르는 순간 성재의 과거가 통째로 흔들린다. 그 여자는 단지 못된 정도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성재의 엄마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성재는 더 이상 엄마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둘 수 없다. 성재는 그래서 더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성재의 방어다. 수빈이 말했다. 찾아와. 성재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왔었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여자가 수빈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성재의 속을 뒤집었다. 수빈은 조용히 덧붙였다. 말하면 속상할까봐. 성재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수빈도 같은 이유로 숨겼다. 그 장면들이 모두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더 병든다. 그 구조가 반복되면서 결국 지역의 심장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하나로 모인다. 말하지 않음이 만든 대가. 엄마는 딸에게 소리친다. 너밖에 없어. 딸은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붙잡힌다. 성재는 엄마 같은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무너진다. 수빈은 성재에게 다가가지만 그 다가감이 가족의 기대가 되어버릴까 두렵다. 은호는 지역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려는 방식이 지역을 더 약하게 만들까 두렵다. 성희는 진실을 드러내고 싶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의 심장이 멈출까 두렵다. 그리고 지역은 그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서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려 한다. 지역은 어느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쉬어 있음을 느낀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을 삼켜서 목이 아픈 것이다. 삼킨 말들은 목에 상처를 남긴다. 지역은 그 상처를 느끼며 처음으로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질문의 끝에서 지역은 깨닫는다. 자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버텨온 게 아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버텨온 것이다. 누군가가 떠날까봐, 누군가가 무너질까봐,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그 순간 지역의 가슴이 다시 조여온다. 심장은 그렇게 감정에 반응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마음속에 쌓인 말을 꺼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 꺼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역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두가 흔들릴 테니까. 그 두려움이 지역의 입을 다시 막는다. 은호는 복도에서 오진아를 마주친다. 오진아는 눈이 빨갰다. 엄마와 싸운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오진아는 은호를 붙잡고 말했다. 언니 나 어떡해. 그 말은 어린아이 같았다. 오진아는 늘 어른인 척했지만 엄마 앞에서는 아이가 된다. 엄마가 자기 삶을 들이밀 때마다 딸은 감당할 수 없어 작아진다. 은호는 오진아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숨부터 쉬어. 오진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내 세월을 훔쳤대. 은호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엄마는 딸의 시간을 훔친 게 아니라 딸에게 자기 시간을 떠넘긴 것이다. 그걸 딸은 훔침으로 느낀다. 오진아는 떨며 말했다.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오진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는 상상할 수 있었다. 엄마는 딸에게 삶의 무게를 던졌을 것이다. 내가 뭘 알아라는 말로 딸의 입을 막았을 것이다. 오진아는 결국 속삭였다. 지역 오빠 심장 이식 받아야 한대. 그 말을 하자 오진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 말은 오진아에게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끝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은호는 오진아를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지역에게 더 이상 혼자 버티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쉽지 않았다. 은호도 알고 있다. 지역이 말을 시작하면 지역은 가장 먼저 자기 탓을 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은호는 결심한다. 지역이 자기 탓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그 책임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성재의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있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다.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댓글, 커뮤니티,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단어에 흔들리는지. 아버지는 느리게 웃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에 반응한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치밀하게 판을 짠다. 처음부터 계산하고 준비하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통제였다. 통제는 결국 사람을 망가뜨린다. 하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전화 한 통을 한다. 그 사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막아. 누구를 막는지, 누구를 보호하는지 그 말 속에는 명확하지 않은 악의가 섞여 있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흔들리면 끝이라는 걸 너무 오래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린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말.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다루게 만든다. 그녀는 성재의 방문을 기억한다. 성재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순간. 그 눈빛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성재는 이제 자신을 엄마로 보지 않는다고. 그 여자는 불안해졌지만 불안을 들키지 않는다. 들키는 순간 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한다. 성재를 더 고립시키고 성재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게 만들고 성재가 결국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계획. 그런데 변수가 있다. 은호와 수빈이다. 성재 곁에 사람이 붙기 시작하면 고립은 실패한다. 고립이 실패하면 통제도 실패한다. 그 여자는 결심한다. 성재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 여자는 사람의 약점을 잘 안다. 사람은 죄책감으로 흔들린다.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일이 커졌다. 그 말 한마디면 선한 사람은 뒤로 물러난다. 그 여자는 그 말을 던질 준비를 한다. 은호는 다시 지역의 병실로 향한다. 문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댄다. 심장이 뛰고 있다. 그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은호는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지역도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 지역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다. 은호는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는다. 오빠, 나 사실 무섭다. 지역이 고개를 돌린다. 뭐가? 은호는 숨을 들이킨다. 오빠가 혼자 버티다가 사라질까봐. 그 말이 병실 공기를 바꾼다. 지역은 웃으려 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는다. 오빠, 나한테 하소연해. 지역은 낮게 말한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은호는 고개를 젓는다. 오빠는 늘 감당한다고 말해. 근데 감당하는 사람부터 먼저 무너져. 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지금이야. 지역의 눈빛이 흔들린다. 지역은 그 흔들림을 감추려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은호는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오빠. 오빠가 말 안 한 이유랑 같은 이유로 나도 말 안 했어. 말하면 오빠가 속상할까봐. 근데 지금은 말해야 돼. 지역의 숨이 가빠진다. 그 숨이 심장으로 내려간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쥔다. 은호는 더 낮게 말한다. 지역 오빠, 지금 중요한 얘기 있어.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린다. 의사가 들어온다. 의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하다. 지역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은호가 하려던 말의 무게를 직감한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가족분들 잠깐 상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챈다.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지역은 은호를 바라본다. 은호의 눈이 빨갛다. 그 빨간 눈이 지역에게 말한다. 미안해. 말해야 했는데 말하지 못했어. 지역은 아주 낮게 묻는다. 나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 질문은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지역은 지금 그 직전이었다. 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대답하는 순간 지역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지역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딜레마 속에서 은호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마침내 말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들린다. 누군가가 달려오고 누군가가 소리를 내고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성재 집안이 쑥대밭이 됐대. 그 여자 정체가, 지은호가. 이름들이 엉켜 날아든다. 지역은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소리를 듣는다. 지역은 이제 몸만 아픈 게 아니다.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이 자신의 병실로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역의 심장은 다시 불규칙하게 뛴다. 그리고 지역은 깨닫는다.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거라는 걸.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호가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은호는 속삭인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지역은 아주 낮게 대답한다. 그래도 무섭다. 그 한마디가 지역이 처음으로 꺼낸 진짜 말이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지역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그리고 병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진실을 더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더 파헤치려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버릴 준비를 한다. 그 모든 흐름이 지역의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려 한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본다. 너 나한테 말해. 은호의 목이 메인다. 뭐를? 지역이 말한다. 내가 뭘 모르는지. 은호는 숨을 들이킨다. 입술이 떨린다. 그리고 마침내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성재가 들어선다. 성재의 얼굴은 하얗다. 눈빛은 텅 비었고 그 텅 빈 눈빛은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성재가 지역을 본다.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형. 지역은 그 목소리를 듣고 무너질 뻔한 감정을 다시 붙잡는다. 자신이 무너지면 성재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걸 지역은 알고 있다. 지역은 그래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한다. 다시 버티려 한다. 다시 괜찮은 척하려 한다. 그 순간 은호가 지역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은호가 지역을 막는다. 오빠, 이번엔 버티지 마.